경주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통해 방만한 보조금 집행 문제와 산업단지의 열악한 기반시설에 대해 경주시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겸재정선과 추사 김정희 등 쉽게 접하기 힘든 조선시대 문인 화가들의 진품 명작이 포항에서 전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스코 분리더 환경 문제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가 법을 어긴 포스코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포스코를 옹호하는 여야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가 시정 질문을 통해 산업단지의 부족한 거주시설 문제와 함께 방만한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 경주시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기간에는 경주시의 감사자료 사전 유출 문제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덕규 의원은 경주에 30여 개 산업단지가 조성되거나 추진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거주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경주시 입주 기업체에 근무하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원사택 등 주택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주시는 근로자 주거 안정 등을 위해 하반기 추경 예산과 국비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원주택 지원 사업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기업체에서 임대차,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하면은 임대료의 일부를 회사 측에서 부담해서 기숙사 형식으로 또 제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임차료의 일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서선자 의원은 보조금 부정 사용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반적인 감사와 함께 지자체가 전반적인 사회 서비스를 직접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등 각종 시설과 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관리의 부적정 및 불법 부당한 사용 행태 전반에 대해 감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는 사법기관의 기소 시점에 맞춰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고 보조금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특정 감사를 실시해서 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제거하고 보조금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재정 건전성 및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동안 경주시가 사전에 자료를 유출했다며 정보 보안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밖에 경주 경마장 부지 매입과 활용 방안을 비롯해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대책, 저출산 정책 등에 대한 시정 질문을 벌였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시정 질문을 끝으로 22일간의 정례회를 마쳤고 다음 달 23일부터 8일간 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포항여성회 등 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대교오염 물질 무단 배출 사건과 관련해 법을 부정하는 포스코에 면죄부는 없다며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가 분리더 대교오염과 관련해 현행법 위반을 인정하기는커녕 경제적 손실을 앞세워 여론몰이하고 있으며 대시민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건강과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지역단체와 여야 정치인들이 포스코에 줄 서는 모습이 실망스럽다며 조업정지라는 엄연한 법 집행을 얄팍한 경제 논리로 반대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년간 불필요한 교육 정책 사업 309건, 전체의 42%를 폐지하거나 통합했고 자유학구제 도입과 혁신학교 육성에 힘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작은 학교 살리기, 교육비 부담 경감 등 6개 역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겸재정선, 추사 김정희, 현재 심사정 등 쉽게 보기 힘든 조선시대 문인 화가들의 진품 명작들이 포항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문 해설사의 설명과 무료 강좌도 마련돼 작품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겸재정선이 가을밤 산골 자신의 집 풍경을 담은 수묵화부터 크고 웅장한 가운데 한 획마다 절도 있는 힘이 느껴지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까지 겸재정선과 추사 김정희, 단원 김홍도 등
조선시대 대가들의 진품 명작들이 즐비합니다. 포스코는 100년 기업을 향한 제도약 원년을 기념하고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이번 특별전을 기획했습니다. 굉장히 새롭고 그리고 이런 설명들을 읽어보니까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특별전에서는 추사 김정희의 연호사 만물지종, 겸재정선의 계산서옥도, 표암 강세왕의 무포도도 등 고미술 전문 화랑인 공아트스페이스가 소장한 작품과 개인 소장 미공개 작품 43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선 후기의 유명한 화원들의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심사정, 강세왕, 정선이 있고요. 이 진품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는 단순 작품 전시에 그치지 않고 전시 기간 중 매일 3차례에 걸쳐 전문 해설사의 설명도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낮 12시 반부터 30분간 화가별 심화 설명도 진행해 작품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첫날인 어제 집중 단속을 벌여 19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처벌받지 않던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5% 미만 사이의 음주운전자였고, 1명은 면허 정지에서 면허 취소로 처벌이 강화된 0.08% 이상, 0.1% 미만 구간에 해당됐습니다. 경찰은 오는 8월까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 야간 단속과 도내 동시 단속 등도 벌입니다. 경북 동해안 25개 해수욕장 104장 모래에 대해 중금속 환경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납, 카드뮴, 수은 등 5개 항목의 유해 중금속 함량을 평가했고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며 해수욕장 운영 기간 중에도 중금속 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경산에서 원룸 건물 6채를 소유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들고 잠적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구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0명에 피해액은 50억 원이 넘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다가구 주택가입니다. 45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이 일대를 비롯해 수성구와 동구, 서구 등에서 원룸 건물 13채를 잇따라 사들였습니다. 세입자를 모두 전세로 구한 뒤 대출과 전세를 낀 건물을 또 사들이는 식으로 집을 늘여갔습니다. 그런 A씨가 2주 전부터 세입자들과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올 초부터 건물 수도세와 공용 전기세도 모두 미납된 상황. 일부 건물은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집주인에 계속 연락을 했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계속 두절된 상태예요. 어쨌든 저희는 아기들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못 받게 되면 저희들도 이제 쫓겨나게 되면 갈 데가 없는데 솔직히. 현재 A씨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100여 가구.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 계약자라서 은행 대출금의 보증금 총액을 합치면 건물값을 훌쩍 넘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인 셈입니다. 돈 1억 5천 그 큰 돈 아닙니다. 언제든 변제 주실 때 그 말만 믿고 그랬죠. 그래 전부 다 전세 났다는 거는 이번 일이 터지고 살았어요. 저희도. 계약 당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훨씬 적다고 세입자를 속인 건데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시세 파악이 어렵고 세입자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그걸 토대로 들어오는데 등기부 등본상에는 이 확정 일자를 받았는거나 살고 있는 사람을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들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숙경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이 여성 서기관으로 발탁된 것을 비롯해 4급 4명, 5급 22명, 6급 이하 119명 등 모두 145명이 승진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안전 골든벨, 경북 어린이 퀴즈쇼 경주대회가 오늘 경주 금장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경주초등학교 150여 명이 참가해 생활 안전에 대한 상식을 겨뤘고 우수 학생은 남북권 대회를 거친 뒤 오는 11월 서라벌 대학에서 열리는 도내 왕중왕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철 관광객 안전을 위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에 대해 수상 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합니다.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과 외측 10m까지며 지역별로는 포항 7곳, 경주 5곳입니다. 특히 송도 해수욕장은 파도 피해 방지를 위한 구조물인 잠재가 바닷속에 설치돼 있어 이 일대는 연중 수상 레저 활동이 금지됩니다. 경북 동해안도 오후부터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이번 장맛비는 내일 낮부터 차차 그치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장마전선이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낮부터 포항과 경주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우리 지역 전역에 장맛비가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부터 서서히 그치겠고요. 밤에는 완전히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인데요. 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쪽에 머물고 있는 더운 공기로 인해 비가 와도 기온은 떨어지지 않아 내일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고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 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온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 주말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장마는 7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